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우리 협상팀 4명이 동시에 미국에 갔어요. 제가 보기에 제 기억에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관세 협상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데, 중요하고 시급한 이 사안의 성격을 볼 때 협상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고, 그걸 보면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가 이거 제대로 진행되겠느냐, 이런 불안 심리를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김용범 용산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조금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에서 공항에서 기자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한 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우선 신중합니다. 신중한데 신중한 내용 속에는 상당 부분 진전이 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이 파이널 단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표할 수 없다. 이게 특징이에요. 예. 그 얘기는요, 아직도 아주 이렇게 매끄럽게 마무리가 안 됐고, 그 이견의 핵심 축은 바로 누구가 있느냐? 바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미 관료들이 설득하는 데는 아직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특히 민감한 부분이 3,500불 어떻게 됐느냐, 통화 수합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얘기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 이렇게 밝혔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진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대방이 우리든 미국이든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 것은 분명히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3,500불이 이제 가장 큰 이견 사항이잖아요. 3,500불을 너 낼래 안 낼래?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3,500불은 낼게로 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추정입니다. 저의 판단입니다. 예, 3,500불을 낼게 했는데 한꺼번에 내는 것은 안 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소리야? 예, 업프런트, 선불로 미리 현금으로 다 내버려. 딱 이거거든요. 한꺼번에. 자, 그런데 이게 선불 지급은 안 된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외환 사정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나라 망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딱 선을 그었잖아요. 내가 그 당시 3,500불을 준다 했으면 나는 탄핵 당했을 것이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준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미 이재명이가 딱 선을 그어놨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한꺼번에 내는 것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 보도로 지금 며칠간 나오는 걸 보면은요, 요거를 일시불로 한꺼번에 선불로 안 되니까 요거를 좀 쪼개서, 이게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쪼개서 내는 방법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서 낸다는 얘기는 3,500억 불은 흔들지 말라는 미국의 강력한 이 압박이 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자, 이제 그게고, 그래서 이제 그 3,500억 불과 관련해서는요, 예, 지금 보도를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달러로 내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원화로 일부 내고, 원화로 일부 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 이 우산, 예, 이 우리가 이제 핵 우산이 있듯이, 이제 그 달러 우산을 받쳐준다. 요게 이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큰 틀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보관도 이쪽이 이제 충분히 알고 있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미국 내부적으로 또 이제 회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도 미국의 최종 입장을 받아갖고 왔기 때문에, 최종 입장을 가지고 우리 정부 내에서도 이제 논의가 이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언론에 대고 말이죠. 미주알, 고주알 발표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진행 중이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 측보다도 우리 한국 측에 있어서는 이 정치적인 민감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정치적인 민감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도 이게 이제 일부 내용을 갖다가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판단이.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 그러니까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하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산자부 장관이 하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산자부 장관 하루 늦게 내일 들어와요. 내일 들어오는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사고 난 조지아주 거기 현장에 가서 간담회를 열고, 거기 이제 우리 기업의 어려운 점이 뭐냐,
요런 거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이제 비자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비자 문제와 관련된, 입장도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서, 미국의 지금 비자 문제는 나름대로 이제, 상당 부분 지금 진전이 진행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정부 측에 우리가 요구할 내용들, 요런 거를 갖다가 현장의 목소리로, 지금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금 조지아주 현지 공장에 내려가서 기업 측하고 간담회를 마치고 내일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부 장관하고요. 산업부 장관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산업부 장관은 이제 하루 후에 들어오고, 오늘 들어온 사람은 김영법 정책시장하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윤철 장관은 이제 IMF 총회 이 관련 기재부 장관들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마치고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상 협상팀은 이제 내일까지 하면은 전부 다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이번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의제는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로 뭐냐,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이제 외국 정상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 뭐냐, 무궁화 대훈장입니다. 무궁화 대훈장. 그래서 무궁화 대훈장을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주는 걸로 이 방향이 정해진 것 같아요. 요 훈장은요, 이렇게 격도 격이지만 이거 한 세트 제작하는데 무려 7천만 원 이상이 들어갈 정도로 돈도 상당히 들어가는 아주 최고 수준의 훈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우리 정부로서는 이게 최고의 훈장인데, 이 최고의 훈장을 받고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주겠다라고 이렇게 띄우는 것도, 그 관세 협상, 요 부분에 일종의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띄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우도 말이죠. 재임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는 딱 한 번밖에 주지 않는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춰서 초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빈 방문.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트럼프 골프 회동이 있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 일부에서도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기업인들 5명 중에는 과연 누가 같이 골프를 했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이거든요. 이재용 삼성 회장이 했느냐, SK의 최태원이냐, 아니면 정의성 현대차 회장이냐, 아니면 구광모 LG 회장이냐, 아니면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회장은 거기에 일단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4명인데 4명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미국에 투자하느냐? 이거 당연히 삼성이 제일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정의선 현대차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랭킹이 누구냐? 1위가 이재용 삼성회장.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변수는 그러면 누가 골프를 제일 잘 치냐? 이것도 이제,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광이니까 말이죠. 이걸 보면 이재용 회장은 공식 공인 기록이 완전히 지금 영국 아마 거기에 이제 명단이 올라갈 정도로 완전한 싱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재계 랭킹이라든가 골프 실력, 그리고 재미 투자 능력,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5명인데 12조거든요. 48명이 쳤는데 그 중에 48명 중에 한 명은 최소한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누구하고 이 조가 편성이 됐는지는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재용 삼성 회장이 골프 라운딩을 같이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미국 대사 대리가 바뀌었어요. 우리 주한비 대사 대리는 조셉 윤, 우리 한국계 미국인인데, 지금 이제 조셉 윤 대사 대리 후임으로 오시는 분도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사회에서요, 우리 한국인들이요, 이 정계, 재계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데는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어쨌든, 정부 인사로서는 우리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느 행정부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케빈 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입니다.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요, 국장이라는 말을 안 써요. 부차관보. 그 부차관보가 우리 따지면은 이제
차관보가 1급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차관보가 2급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공직서열 계급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국장급 인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빈 김 현직 동아시아 차관보가 그 현재 우리 한국과 미국을 담당하는 분이죠. 예, 동아시아 담당이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곧 부임한다. 예, 그래서 조셉 윤을 지금 교체하는데, 그러면 조셉 윤을 왜 교체하느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선 이 계열로 본다면 조셉 윤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된 사람이 거의 10달 동안을 지금 대사 대리로 지금 근무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가 바이든 피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피로 바꿔야 된다. 이런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이제 대사 대리는요. 그 다음에는 뭐냐? 미국은 대사 자리가 반드시 미의회의 청문 과정을 통과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청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이건 몇 달씩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 대사를 보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시간을 벌자. 더군다나 지금 뭐가 있느냐?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어요. 에이펙 정상회담. 그래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뭐 시진핑과의 협상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대외적인 언론 관리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트럼프 내면적으로 본다면은 내면적으로 트럼프의 국제정치학적 다이내믹스라든가 아니면 미국 내 정치 어떤 이 환경 이런 걸 본다면 과거 트럼프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쇼가 필요해요. 쇼.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뭐예요? 쇼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싱가포르에서 쇼를 했듯이, 그리고 DMZ에서 쇼를 했듯이 그러한 제2의 김정은과의 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김정은과의 쇼, 왜냐면 이거 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왜냐? 여기서 지금 김정은한테 우리가 트럼프가 줄 선물은 많이 있지만은 어떤 선물인지 대충 그려지잖아요. 주한미군이라든가 대북경제협력. 근데 대북경제협력은 트럼프도 마음대로 못해. 왜? 유엔이 꽉 잡고 있어요. 그리고 미의회가 이거는 입법으로다가 또 딱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화당 움직여서 우리 현재 민주당 지지들 멋대로 입법을 하듯이 하면 못할 리는 없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북 경협을 대대적으로 고리로 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포기하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계가 있어요. 재량의 한계가 있다. 다만 정치 외교적인 상징성 측면에서는 세계에서 아무도 못 만나는 김정은이를, 김정은이 만난 사람은 지금 시진핑하고 푸틴밖에 없잖아요. 트럼프가 맨 먼저 딱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정치 외교적인 역학관계에 미국 내 그다음에 국제적 맥락에서 볼 때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트럼프 필요. 더군다나 이제 이 사람은 지금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동아시아 한국 담당관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 담당 국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한국 담당 미국 관계 제일 잘 알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제일 잘 아는 사람. 미 국무가 훈령 한 줄만 내려도 무슨 말인가 알아듣고 차질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케빈 김 요통화태 부차관보만큼 적임자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꾸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첫째로는 바이든 피, 두 번째로는 미국 정상회담과 관련된 모종의 뭔가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요, 이거는 언제든지 미국 정상회담에서도 열려 있고, 그리고 남북한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영하고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서포트 역할을 한다 이거죠. 이미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 이재명은 자기는 페이스메이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노벨 평화상을 못 받았지만은 만약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 그리고 안정,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 여기에 큰 이 모멘텀의 변화를 갖다 온다면 이거는 뭐 틀림없이 정상회담에 가장 먼저 가까이 가는 올해는 끝났으니까 말이죠. 내년에 가장 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굉장히 중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이제 부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지금 얼마 전에 뉴스 보도를 보면은, 우리 주한미 대사관 측에서 과거, DMZ 회동과 관련된 일부 정보 요청을 했다. 이게 딱 한 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가지고요. 그와 관련해서, 벌써 이거 뭔가, 이 기밀이 유출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또 책임론으로 전격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게 민감한 정보인데 말이죠. 정보인데. 야, 이런 것도 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이 바이든 피, 하나는 업무 효율성, 그 다음에 하나는 보안의 중요성, 이런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꾸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정식 대사 임명이 아니고 말이죠. 대사 대리 임명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대사를 내정을 해서 청문까지 갖추려면 또 몇 달이 걸릴 텐데, 이 얘기는요, 대사를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외교적인 불쾌감을 표시하고 외교적인 압박을 행사하는 것도 외교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한 정책 선택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렇게 이제 정식 대사를 아직도 지금 내정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에 대한 불만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도 말이죠. 1년 6개월이나 지나서 그 해리스 대사를 갖다가 임명을 했어요. 군 출신.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면 케빈 김은 누구냐? 빌 해커티 상원의원, 공화당입니다. 테네시 보좌관 출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는요,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대표 하고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20년도 사이에 그때 미국 정상회담을 직접 다룬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경력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경력 때문에 부차관보 자리를 지금 임명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미국 정상회담의 경험, 그리고 이제 한국을 직접 실무적으로 지금 탐문하고 있는 현직,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직도 9개월째 주한 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주요 20개국 가운데 말이죠, 미국 대사 임명이 아직 안 된 나라는요, 한국을 비롯해서 호주, 브라질, 독일,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우디, 남아공 8군데가 아직도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참 답답하네요. 이 정도로 지금 이 케빈 김 임명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말이죠.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는 바로 뭐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김용범 정책실장이 공항에서 한 얘기가 지금 이제 언론에 쭉 나오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번 방미를 통해서 대부분의 쟁점에서는 실질적 진전을 보고 있다. 대부분 쟁점이라는 대부분, 그 다음에 진전이 아니고 그냥 진전이 아니고 실질적 진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협상이 그동안에 건설적 분위기에서 됐다. 그러니까 대부분 쟁점, 실질적 진전, 건설적 분위기, 그리고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나 방미하기 전보다는 에이펙을 계기로 한 타결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좀 상당하게 급진전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일성으로 내놓은 얘기를 보면, 이번 방미 협의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 여전히 조율할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 그리고 방미 전보다는 에이펙 전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대부분의 쟁점은 의견 일치를 받는데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한두 가지가 더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500억 달러의 투자, 이 시기, 10년 분할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쟁점이 있고 어떤 협상이 남아있는지는 협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말이죠,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호 호혜적인 프로그램에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근접해 가고 있다. 특히 미국이 대한민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했고 또 이해했다. 그리고 한미통화수합과 관련해서는요,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안이 발현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전보다는 한미 간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말이죠, 이제 오래간만에 상당히 좀 진도가 나가는 협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상무장관, 우리 산업부 장관이요, 조지아주 서베너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하고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공장을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 사태 이후로 처음을 방문해서 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건설 진행 상황도 점검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지난 구금 사태와 투자 프로젝트 지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해외 투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유감스러운 사태에도 2차 전지는 한미 간 대표적인 첨단 공급망 협력 분야다. 양국 간의 경제안보 협력 관계가 공고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한미 협력이 호혜성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협력 관계를 이어나감에 있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용 방문, 그리고 비자 워킹그룹을 가동해서 제도 개선을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장 직원들을 많이 격려했고요. 특히 현대차를 방문해서는요, AI하고 로보틱스를 활용한 최첨단 자동화 제조 설계 현장을 둘러보고 우리 기업이 AI 기반의 제조 혁신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한미 관계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일단은 지금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서 다시 이제 뭐 날개까지는 안 다르지만은요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부도 말이죠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이제 이 언론도 이 관련 내용을 많이 우리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정보는 최대한도 좀 공개를 해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골프와 관련해서요. 오늘 골프와 관련해서 직접 골프를 쳤든 안 쳤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가졌을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이런 분야에 있어서 대미 투자라든가 관세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라운딩에 참가한 기업인들은요 개인 차량이 아닌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단체 이동을 했고요. 검정 리무진 버스입니다. 예. 그리고 이 팜비치 섬에 있는 5성급 호텔로 옮겨서 지금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미 정부, 이제 트럼프 측에서는요, 누가 어느 조가 돼서, 골프 라운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 재계 총수들이 말이죠, 이렇게, 한 그룹으로 5명이 미 대통령과 골프 행사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예. 뭐, 당연하죠. 그래서 이번 이 행사는요 이미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무슨 관세 협상에 대한 측면 지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손정의 회장의 초대로 그러니까 이제 손정의 회장이 미국하고 AI 프로젝트를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그런 이 모임이었다. 골프였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